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조정권의 움직임을 펼쳤습니다. 약보합선이었는데요. 지표가 좀 부진했고 장중에는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어떤지 금요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중국하고요, 한국 쪽 그 GDP 대비 시총 쪽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그 투자의 뭐 기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자주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은 뭐 직관적으로 왜 GDP 대비로 시총을 보는지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뭐 GDP랑 기업 이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나라의 뭐 경제 규모 대비로 글로벌하게 어떤 그 큰 매크로 관점에서 뭐 비교해서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경험치로 우리 고점이었던 2007년도랑 2011년도에 여기에 한 배 초반 수준까지 1.2배 수준인가요? 한 1.1배까지 올라갔던 경험치들이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시총이 한 1,500조, GDP는 한 1,600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0.9배 수준에서 조금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정도 맞춘다고 해도 한 2,300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2007년 고점까지 간다, 1.2배까지 간다, 그러면 2,650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국은 0.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총이 거기는 뭐 경단위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니, GDP가요. 근데 시총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추정해보면 한 9천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상해하고 심천을 더해 봤을 때요. 그래서 거기도 한 4,800에서 5,000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 증시 뭐 최근 다 좋아요. 네. 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부 또 과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잖아요. 좀 네네. 신용 융자도 상당히 좀 많은 그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 자금 플로 들고 나는 거 플로우 봤을 때는요. 그 큰 판은 일단 그 부동 자금이 한 800조라고 합니다. 뭐 정기예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도 예금을 주로 합니다만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빼서 주식으로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MMF나 CMA 쪽 요게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CMA는 많이 들었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한 47조 원, 거의 50조까지 와 있고요. CMA는 사실은 증권사에 넣어놓은 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주면 금방 애탁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그리고 MMF는 추산하기로 한 10개 중에 8개가 기관 자금이고 법인 자금이고 2개가 개인 자금이라고 했을 때요. 현재 110조 원대인데 거기도 한 20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60조 되는 돈이 언제든 애탁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게 ELS로 갈 수도 있고 뭐 직접 자금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애탁금을 보니까 15일자 기준으로 그게 전날 2,110선을 보고 들어온 돈이거든요. 2,110선을 보고 펀드에서는 3천억 정도 빠져나갔는데 애탁금으로는 직접 투자하겠다는 돈은 한 9천억이 들어왔어요. 올 들어 최고치로 하루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21조까지 애탁금이 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신용이 7조 한 700억대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과 더불어서 같이 자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신용 쪽 우려보다는 애탁금 폴로우가 훨씬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기 자금이 워낙 좀 풍부한 상황이고 좀 더 크게 본다면 지금 1% 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의미해진 그 상황이라서요. 지금 갈 곳 없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800조 원. 이것이 이제 증시를 또 많이 바라보고 있어서 위험 자산 쪽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이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러한 이 유동성을 기반으로 오늘도 상승세가 나타날지 좀 보도록 하죠.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밀렸습니다. 0.04% 떨어졌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며 2139선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네요. 이 야간 선물 지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강박권 출발 앞둔 가운데 1.65포인트가 상승한 2141.55포인트 선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드디어 700고지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4.17포인트가 상승한 702.48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허연님 살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삼성그룹주 내에서 제일 모직이 이제 대중주가 될 수 있겠다. 예전에 삼성물산이나 전자학격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었는데요.
일단 제일모직은 한 0.3%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SDS도 플러스권이고요. 전자는 0.2% 하락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차는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엊그저께 지인하고 밥을 먹고 동네에 갔다가 이제 단말기를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요. 저는 또 싹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뭔가 이렇게 테두리를 메탈로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요. 제가 본 이미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였는데 일단 나오는 뉴스 플로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오는 뉴스 플로우는 글로벌하게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셀수로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으로 다시 전환했고 어제도 많이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예전에 샌디스크 악재 나올 때마다 이제 반사 이익으로 해서 호재성 재료로 인식됐던 상황인데요. 어제 샌디스크가 실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4% 밀렸습니다. 하이닉스는 강보합권으로 출발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기아차가 지금 누브라 같이 회복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탄력이 조금 현대차보다는 좋은데요. 1.5% 상승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뭐 새로울 것은 없었고 6월달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증권가 견해 나와 있는데요. 네이버가 0.3%, 다음 카카오 3.5% 상승권역에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에셋하고 키움증권, 또 이베스트 투자증권 봐야 되겠는데 이베스트랑 뭐 키움은 뭐 강보합 내지는 보합권이고요. 미래에셋은 생명 쪽 이제 상장권 이슈도 있는데요. 한 1.8% 일단 오늘은 밀려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유가는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SOED 어제 조금 이제 고점에서 밀렸던 상황이고 0.5% 강세권이고요. 롯데케미칼은 그냥 보합 정도에서 일단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화장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2%대 상승권의 출발 앞두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호텔신라가 지금 호가가 좀 마이너스권으로 비교적 좀 크게 나옵니다. 2%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가보죠. 702선에 지수 나오고 있고 다음 카카오, 셀트리온 모두 선전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허연님 살펴볼까요? 네, 어저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또 뭐 삼성 LNS, 뭐 한미약품 좀 흔들렸던 상황인데요. 오늘 일단 아침에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셀트리온은 한 3% 정도 올라서 나오고 있고요. 한미약품이나 삼성 LNS는 조금 약세권입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뭐 아모레랑 LG생건이 여전히 좋은 흐름세이고요. 게임 쪽은 일단 뭐 컴투스 게임들 정도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아까 이제 봐드린 대로 한 3.5%가량 강세권이고요. 50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흐름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어제 아주 급등세 상한가였었나요? 예, 상한가에 마감했었고요. 거래도 상당히 실렸었는데요. 메디포스트도 3% 정도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뭐 실적이 좋기는 해도 흑자 전환을 했어도 뭐 어닝 자체로 본 PER은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좋은 흐름세이고요. 코콤하고 엔텔스 쪽으로 4월 17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실적주들 좀 집중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넷플릭스 주가가 한 18%가량 올랐습니다. 이 가입자가 많이 증가됐다는 그런 소식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반면에 샌디스크 실적 실망감 속에 주가가 한 4.5%가량 밀렸다는 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주가가 한 2.9%가량 밀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0.4%, 5% 정도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오는 그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뭐 하나금융주나 뭐 LG화 이런 종목군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6일 연속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0.6% 상승하면서 56달러 71센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6일간 한 12%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자, 상품주들 오늘도 계속적으로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값은 1200달러 선 밑으로 다시 좀 내려앉았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그렇다면 어떻게 출발되는지 먼저 외환시장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객 쪽에서 환율 떨어졌습니다. 4원 15전의 하락, 1085원 75전 순으로 1085원 75전 순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는데요. 지표가 간밤에 좀 부진하게 주택 지표나 이 실업 쪽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점들 그대로 반영되면서 4원 40전의 하락으로 출발이 나오네요. 1084원 50전 선으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오늘 하락권으로 출발이 나옵니다. 어제 소폭 반등하면서 좀 마무리가 좀 됐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좀 되돌림 0.4%가 떨어진 19,000
810.40엔 선으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서 차익실현 매물도 나오는 가운데 지수를 움직일 만한 재료가 좀 없는 좀 소강 상태입니다. 지수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시가는 0.2포인트가 상승한 269.45포인트 선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하락 반전되면서 약보합선으로 살짝 밀렸다가 다시 보합권 정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69.25포인트 선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세한 선물 시장 살펴보죠. 허연이. 네, 어제 독일 지수가 한 거의 2%가량 밀리게 되면서 좀 안 좋았던 상황인데요. 밤에는 아마 그거 따라서 좀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점이 한 0.8 정도까지 갔다가 뭐 뉴욕장도 뭐 아침에 개장은 그랬었습니다만 일단 위아래로 한 1.4 정도는 움직였던 것 같고요. 종가는 약보합권 정도 마감했었는데요. 우리 시황은 뭐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한 0.2 정도 소폭 상승 출발했고 현재는 하락 전환에 있는데요. 0.2 정도권에서 마이너스권에서 710계약 정도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고요. 매크로 한쪽에서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렉시트 관련된 재료가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 기관 쪽은 일단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캐리올은 일단 마이너스권에서 나와 있고요. 전체 프로그램은 현재는 한 20억 정도 비차익 들어오면서 19억 정도 매수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인데 지금 현물 시장의 매수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136억 원가량의 매수로 출발이 되면서 9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지금 코스닥 시장의 매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지금 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참고상으로 보니까 오늘 지금 다음 카카오는 셀트리온 많이 오르고 있는데 참고상으로 이 다음 카카오와 셀트리온 쪽으로 매도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집중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상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41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140.31포인트, 현재는 2040선을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시가가 2142선이었습니다. 시가 대비로는 살짝 좀 밀렸지만 그래도 엿새 연속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죠. 지금 4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700선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4.33포인트가 오른 702.50포인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부터 종목들의 시세 살펴보죠. 대형주들 삼성전자 내리지만 나머지 종목군들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대부분인데요. 허연님 살펴보죠. 네, 저 삼성그룹주 내에서는 일단 전자는 조금 밀리고요. 제일모직하고 SDS 플러스권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 제일모직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자금이 좀 예전에 삼성생명이나 뭐 그 SDS나 장외에서 막 못 사서 안 달랐던 상황인 거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개인들이 저런 같은 그 의미 상징적인 종목들을 좋아하시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익 가이던스만 보면 거의 이제 더블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0일선 부근에서 이제 조정 끝내고 계속 상승권인데요. 오늘 한전도 한 2.4%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모비스 여전히 좋은 흐름세인데요. 1.2% 상승권이고요. 현대 기아차 흐름도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일부 포션은 차지하겠는데 전체 순이익을 많이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부 낙관론이 있습니다. 기업은행하고 KB,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은행까지 좋습니다. 하나금융은 오늘 장 끝날 무렵에 실적 낼 것 같은데요. 일단 네트로 봤을 때 한 30% 이상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회성이긴 해도요, 일단 뭐 악재는 아닌 것 같아서요. 하나금융은 잘 보셔야 되겠고요. LG화학도 오늘 4시로 예정돼 있는데 장 끝나고 실적 공개할 예정인데요. 전년 대비로 OP는 한 10% 정도 줄어서 나올 것으로 컨센은 나와 있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현재 오늘은 어제의 고점 대비 하락 이후에는 한 0.3% 정도 상승 시도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한 2.6% 정도 좀 밀려 나와 있고요. SO일도 0.8%가량 하락 조정입니다. 증권 쪽에서는 대우증권이 1.47% 하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서 업종상 본다면 전기, 가스 업종이 가장 강합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한 1%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난방공사가 한 1% 정도 오르면서 지금 전기, 가스 업종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비금속 광물 쪽, IS 동서, 뭐 시멘트 쪽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화장품 쪽은 좀 혼조권인데 아모레퍼시픽은 상당히 좀 강해요. 이 종목은
500만 원 목표 주가 뭐 누구라든가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예. 예측할 수가 없는 그 종목인데 좀 화장품 쪽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자, 아모레 퍼시픽이 386만 5천 원이네요. 어제 고점이 최고치니까 또 한 번 신고가를 지금 뚫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죠. 3% 올라 있고요. 코스닥의 뭐 메디톡스나 셀트리온이나 뭐 산성 LNS 코스닥 움직임과 연결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소에서는 아모레랑 LG생건이 2% 초후반대로 강세권입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나 화장품 제조는 좀 밀려서 나와 있고요. 한국 콜마는 1.5% 상승권역에서 상승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진 계열사들 흐름 잠깐 보시면 일단 한진 정석기업 합병 이슈 나오나 본데요. 이거 조회 공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됐던 상황인데 일단 뭐 기사화된 거 보니까 추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정석기업이 워낙에 이제 뭐 PBR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다라는 그간의 리포트이 있었기 때문에 한진은 아마 그대로 합병 이후에 전체적인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 기대감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도 좀 올라가는데 유가는 사실 어제 조금 올랐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면 향후에는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오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인터넷 전문은행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공청회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금융 네. 서비스를 할까 네, 좀 많이 네. 기대가 되고 증권가에서는 은행주는 또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일단 네. 뭐 다음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좀 클래스권으로 출발이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이쪽을 네. 한번 주식장과 연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어제 그 공청회 그 세미나 갔다 와서 이제 연구원이 리포트 낸 거 보니까요. 자기가 받은 느낌은 아직은 이제 은행 쪽 손을 좀 많이 들어주고 있지 않나. 그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일단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짧으면 3개월, 또 길면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어떤 그 안들이라든지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라서요. 뭐 기대나 우려를 하기는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되면 은행주한테는 일부 이익을 좀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카카오가 뭐 송금하고 한다고 해도 파급력이 아주 세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정도의 감익이지 이게 뭐 아주 뭐 판이 깨지고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연구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주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 PBR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계속 랠리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증권건설 또 은행이 사실은 모멘텀 때문에 조금 꺾여는 있어도요. 대중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수로 연결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들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미래 키움, 뭐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되면 아마 1차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뭐 다우 그룹 포함해서요. 다우 기술 데이터 이런 포함해서요. 근데 주가가 워낙에 좀 단기에 선반영해서 올랐던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음 카카오 제외하고요. 이런 부분 본다고 했을 때는 좀 트레이딩 접근이 이런 테마 연결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관련주도 좀 점검해보죠. 일단 유가는 올랐어요. 0.6% 상승을 했는데 지금 뭐 네네, 정유 모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GS 한 2% 정도 마이너스권. 조선주들 최근에 반등세 좀 강했는데 현대중공업 정말 모처럼 만에 이 마이너스권이 좀 깊습니다. 3% 네. 정도 떨어지고 현대위포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사우디 쪽 이슈하고요. 또 이란 이슈가 언제든지 그 이쪽 섹터는 비우호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또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외신 쪽에서요. 그래서 유가가 단기에 한 30%, 단기는 아니죠. 한 중기로 봐야 되겠네요. 한 넉 달 정도에서 한 30% 올랐기 때문에요. 3개월 정도 만에. 급등한 이후에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쪽이 계속 GDP가 안 좋고 또 3월달 가장 최근 거 업데이트된 거 봤을 때 3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다 꺾여서 나왔기 때문에요. 뭐 이런 수요 증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향후에 공급 과잉 우려가 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이 단기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이 삼양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뭐 소리 없이 거래도 많지 않은 그 기업인데요. 최근 고공행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한 10% 상승세, 수직 상승세가 4월 달에 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퍼시스는 오늘 증권사 쪽에서 호평이 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평가와 더불어서 역시 거래가 많지 않은 그 기업인데요.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삼양홀딩스와 더불어서 아주 강한 시세 나옵니다. 8%대 급등하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지금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0.78포인트가량의 하락, 2139선으로 약간 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 700선 넘어서면서 여전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3.97포인트가 상승해 702.28포인트 선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요.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섹터별로 보면 그 코스닥 100 지수가 0.7% 오르고요. 코스닥도 0.8% 해서 30위 100위권 안에 있는 대형주들, 유동성도 좋고 실적도 좋고 기업 내용이 괜찮은 쪽들이 센데요. 일단 셀트리온이 2.29% 정도, 거의 9만 원 선에서 움직임이 있고요. 다음 카카오도 3% 좋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라든지 내추럴 엔도텍, 산성 LNS는 조금 흔들림이 있는데요. 코스온 움직이는 거, 코리아나 코스온, 아모레 움직이는 거 보면 산성도 장중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디포스트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게임 쪽은 조금 주춤합니다. 컴투스가 아무래도 이제 20만 원 부근에서는 두드려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 한 18만 원 선에서도 좀 더 낙폭을 키우는데요. 현재 1% 정도 밀려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메타 종목도 파티게임즈나 게임빌 이런 쪽들도 약세권입니다. 어제 잠깐 좀 드러났었던 LED 쪽 서울 반도체는 오늘도 좀 좋은 흐름세 이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IT 쪽에서는 네페스나 SFA, 파트론 이런 쪽들은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육아용품 관련된 그 종목군들, 저출산그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괜찮아요. 지금 보령 메디앙스 한 8%대, 아가방 컴퍼니도 좋고, 모나리자도 요즘 이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중국 엄마들의 직구. 네네. 예. 네, 이런 모멘텀을 예.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4월달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어떻게 많이 봐야 올랐습니다. 될까요? 네. 네. 대단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대장은 또 보령 메디앙스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이 중국 쪽 업체 이슈 모멘텀은 아가방 컴퍼니가 갖고 있었었는데 이쪽이 한번 시세 내주고 나서 잠깐 좀 쉬고 있는 동안에 궤적은 또 단기로 보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기 탄력으로는 보령 메디앙스 쪽으로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애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의 그 제품들을 써보고 하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쪽도요.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서의 수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온라인 몰이라든지 이런 쪽도 모바일 쇼핑이 좀 확산되고 있어서 입소문 타면 금방 매출 늘어나는 거는 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기존의 매출이 좀 작았던 업체들은 상당한 그 어떤 시그마를 생각하면서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좋은 섹터, 이 테마 쪽이 바로 이 황사, 미세먼지, 네네, 이쪽이에요. 네, 지금 웰코온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 크린앤사이언스 50, 그리고 인공눈물 관련해서도 DHP 코리아,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 9% 급등 나오네요. 휴원스 이런 종목들 강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계절적인 그런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되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천당이니 그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쪽들은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마스크 쪽 하는 쪽은 약간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공 눈물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받침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은 아침에 물론 이제 장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그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재료가 나왔네요. 삼천당이 오늘 역사적인 최고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돌파 갭이 발생을 했네요. 돌파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조건 사라는 격언도 있는데 오늘 일단 위아래로 한 4, 5%는 등락이 있습니다만 종가까지 아마 9%대 지금 13,500원대가 지켜진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또 한 차례 추가적인 랠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지금 이 CCTV 관련해서 코콤이나 코맥스, 휴바이론 이런 종목군들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어제 많이 흔들렸던 종목인데 한 1% 반등 나오고요. 콜마,
B&H 4%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코스피 지수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서고 있는 그 구간,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있는데요. 자, 허 의원님 수급 상황 살펴보죠. 네. 자, 지금 외국인은 뭐 연일이 사죠. 지금 들어오는 돈은 아마 지금 달러가 조금씩 더 약세 가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 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에 그 양적 완화 들어왔던 그 자금들, 거기서 뭐 채권을 뭐 물량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니까 좀 괜찮은 나라 채권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돈들이 역으로 이제 교체가 되게 되면서 밖으로 많이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일단 외국인 400억 정도 사고 있는데요. 많이 사는 쪽은 운송 장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금융, 가스, 화학손입니다. 지금 IT 금융 또 사고 있는데 이건 또 항상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IT랑 금융을 외국인이 같이 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일단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IT랑 서비스, 운송 장비 매도하고 있고요. 사는 쪽은 운송주, 아마 한진 쪽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은행하고 증권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특정 섹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그렇게 좀 그 매도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인터넷하고 바이오 시밀러, 그 헬스케어, 제약 쪽 좀 매도가 있고요. 사는 쪽은 뭐 정보기기 쪽, 종이목재 쪽 매수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인터넷하고요, 비금속,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수 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조금 더 늘어났네요. 어제 이 닷새 만에 매도로 선물 시장에서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1,300계약 이상의 매도. 그래서 뭐 조정의 그 징후로도 많이들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은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 선물 시장만 소폭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